소리가 안 나는데 한 거 맞아? 눌렀어. 안 보여. 전혀 안 들어. 아빠 왜 이렇게 피곤하냐? 전혀 안 들어. 전혀 안 들렸는데 찍혀 있어. 얘들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나, 벌써 잠들어 보시죠. 아빠 근데 있잖아. 신기하게 우주에서 그거 우주에 거미 가져갔다고 했었던 적 있잖아. 과학이었나? 우주에 갔다 온 거미. 그거 거기에서 진짜로 원래는 뭐 찍는 거 아니야? 그거 거미줄? 거미줄 신기하지? 어. 대박이야. 우주에서 집도 져. 중력이 없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떠다니는데. 그러니까. 신기하지? 응. 근데 거기에서는 씨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산물을 아주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난 못 먹을 것 같아. 기술이 대단해. 지도로 보는 우리 땅, 우리 문화.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지요. 우리 결의의 첫 나라인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통일신라와 발해로 나뉘었던 남북국 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어 세워진 나라예요. 1950년 6월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전쟁을 멈추기로 하는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외 6개의 광역시와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그거 전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밥 못 먹고 싸우는 거 아니야? 밥은 먹지. 안 먹고 사면 어떻게 밥 안 먹고 싸워? 밥은 먹지. 밥 먹고 아마 싸우겠지? 그럼 밥 그땐 칼싸움하고 돌아가면서 총싸움하고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지. 안 앞에 이 정도가 있다면 뒤에도 이 정도. 서울 전쟁하면 여자들도 가면 안 돼? 여자들도 전쟁하고 여자 그렇지. 군인이 있으면 여-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여자들도 그렇지. 여자 군인이 있으면 갈 수 있어. 근데 그냥 보통 여자 이 생각을 가면 그냥 그치? 아빠 근데 있잖아 여자 키 몇부터 군인이 될 수 있어? 몰라 그 기준은. 남자는 기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도 항상 가는 거 아니고 그래? 남자도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힘이 크거나 약하거나. 너무 크거나 너 커도 안 돼? 너무 크거나 그것도 있고 몸무게가 너무 가볍거나 몸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다거나 조건이 있어. 기준이 있어. 기준이. 아빠는 군대 갔잖아. 그래. 자 이제 자자 얘들아. 나꼭 갈 거야. 얘들아 이제 자고 내일 토요일이고 야 뭐해? 안 자고 싶어? 아니? 아니야. 서울특별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특별시로 불려요. 수도에는 나라의 중요한 기관이 모여 있어요. 서울에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이 있죠.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도시예요. 거리에는 높은 건물이 빼곡하고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를 통해 전국의 사람과 물자가 쉴 새 없이 드나들어요. 서울은 역사가 긴 도시예요. 1392년 조선을 세운 태조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수도로 정했어요. 한양은 한강과 넓은 들이 있어 농사짓기 알맞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적을 맞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서울은 이후 600여 년을 이어오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서울의 위치. 한반도의 가운데에 있어요.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어요. 국회의사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이에요. 이 회의를 국회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해요. 청와대. 청와대는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죠. 옛날에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요. 한강.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에요.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만 지금은 30여 개의 다리가 있어서 서울의 북쪽과 남쪽을 쉽게 오갈 수 있어요. 경복궁. 조선의 으뜸 궁궐이에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큰 복을 누려 번성하라는 뜻이에요. 궁궐 안에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임금과 신하들이 나란 일을 의논하는 곳, 신하들이 일하는 곳, 임금과 임금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 등으로 나뉘었어요.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세 개의 문 중 가운데 문은 임금이 다니는 문이어서 가장 크고 높게 지었어요. 광화문 앞 거리는 지금의 세종로로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청. 서울의 살림을 맡아보는 곳이에요.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장의 지휘 아래 서울 시민의 생활과 서울의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독립문. 1897년 외국 세력에 맞서 독립의 뜻을 밝히고자 세운 문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해요. 남대문과 동대문. 조선시대에 한양을 둘러싼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큰 성을 내었어요. 그중 남쪽에 만든 가장 큰 성문이 남대문, 숭례문이고 동쪽에 낸 문이 동대문, 흥인지문이에요. 김포국제공항.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 생긴 2001년 이후로는 국내선과 중국, 일본, 대만을 오가는 항공로만 이용되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 주 경기장이에요. 2001년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은 서울 축구단의 경기장으로 이용되어요. 명동성당.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우뚝 솟아있는 고딕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1898년 완성된 천주교 성당으로 우리나라 천주교를 대표하는 곳이지요. 서울역. 1900년 경성역으로 출발해 광복 후인 1946년부터 서울역이라 불렀어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기차역, 지하철역이 모두 들어서 있어요. 1925년 지어진 구 서울 역사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이에요. N 서울타워. 남산 꼭대기에 솟아있는 첨탑이에요. 1975년 방송사들이 만든 전파탑이자 관광 전망대였는데 2005년 말 N 서울타워로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360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남산 케이블카와 함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예요. 국립중앙박물관. 나라에서 만든 가장 큰 박물관이에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을 한데 모으고 연구해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예술의 전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 미술관, 서예관, 야외극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려요. 조선왕릉.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해요.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묻힌 조선왕릉은 무덤과 주변 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왕릉 총 42기 중 40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과 정릉, 동대문 플라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2007년 옛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짓기 시작해 2014년에 문을 연 복합 문화공간이에요.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으로 유명하며 여러 가지 전시와 행사가 열려요. 롯데월드타워. 2017년에 문을 열었어요. 123층에 높이가 555m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아요. 올림픽공원.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치르기 위해 건설되었어요. 지금은 체육, 교육, 휴식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이용되어요. 서울 암사동 유적. 수천 년 전 우리나라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터, 돌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 흙으로 만든 토기 등이 발굴되었어요. 종묘. 왕실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에요. 죽은 왕과 왕비의 이름을 적은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요. 건물뿐 아니라 제사 예식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서울의 궁궐. 경복궁은 조선이 세워지고 처음 지은 궁궐이에요. 창덕궁은 제3대 임금인 태종이 지은 궁궐로 경복궁에 비해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과 정원으로 유명해요. 창덕궁과 담을 맞댄 창경궁은 왕가의 사람들이 머물며 쉬는 궁궐이에요. 고종임금이 머물렀던 덕수궁에는 서양식 석조 건물인 석조전이 있어요. 서울의 산. 서울에는 북한산, 도봉산, 남산, 관악산 등 여러 산이 있어요. 북한산은 세 개의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어서 삼각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가파르고 험한 산이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도봉산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수도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서울에 가려면 꼭 경기도를 지나야 하지요. 그래서 서울과 전국 각지를 오가는 교통이 발달했고 서울에 일터를 둔 사람이 많이 살아요.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나뉘어요. 남쪽에는 평야가 많아서 농사짓기 좋은 한편 북쪽으로 갈수록 산이 많고 날씨도 선선해요. 북쪽 끝에는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휴전선이 있어요.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서쪽에 있어요. 서울특별시 못지않게 큰 도시를 광역시라고 하는데 인천도 그중 하나예요. 서울과 가까운 데다 큰 항구와 국제공항이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과 상품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대문 역할을 하지요. 인천은 크고 작은 갯벌과 여러 개의 섬으로 유명해요. 특히 인천 강화도에는 귀한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경기도 인천의 위치. 경기도는 한반도의 가운데에 있어요. 서울을 둘러싸고 서쪽으로는 황해,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만나요. 인천은 황해와 맞닿아 있죠. 쌀과 도자기. 경기도 남쪽 지역은 땅이 좋아 벼가 잘 자라요.
이천, 여주, 안성 등은 쌀이 맛있기로 유명하지요. 이 지역의 흙은 도자기를 만들기도 좋아서 옛날부터 질 좋은 도자기가 많이 났어요. 오늘날에도 이천, 광주, 여주 등 곳곳에 유명한 도자기 마을이 있고 세계적인 도자기 축제를 열기도 해요. 판문점 1950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어요. 3년 뒤 전쟁을 그만하자는 휴전협정을 맺은 장소가 바로 판문점이에요. 판문점은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휴전선 위에 위치해 있어요. 남한과 북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곳이지요. 오늘날까지 남북한의 대표가 만나 회의하는 장소로 쓰여요. 인천항 인천에 있는 항구로 오래전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어요. 인천은 바다를 통해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며 발전했는데 그 중심에 인천항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2001년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항이에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비행기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요. 강화 갯벌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넓은 들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겼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땅이 되지요. 강화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 중 하나예요.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한 섬이에요.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조선시대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는 유적지가 가득해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려요. 파주 출판도시 경기도 파주시에 있어요. 출판, 인쇄, 디자인 등 책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문화공간과 행사가 마련돼 있어요. 백령도 우리나라 서해의 북쪽 가장 끝에 있는 섬이에요. 고운 모래사장, 신기하게 생긴 바위와 절벽, 맑은 공기로 유명하지요. 해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물범이 먹이를 먹으려고 찾아온대요. 강화도의 유적. 강화도는 곳곳에 역사적인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인 고인돌이에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이 제사를 지냈다는 만이산 참성단, 조선시대 외적과 전투를 벌인 초지진 등도 볼 수 있어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다리예요. 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길어요.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요. 인천 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외국인 마을이에요. 짜장면이 탄생한 곳으로도 유명해요. 영릉, 세종대왕 릉.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영릉은 세종대왕의 무덤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중에 하나이지요. 세종대왕 역사 문화관이 함께 있어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용주사 범종. 범종은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을 때 치는 종이에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범종이 있어요. 종에는 아름다운 연꽃과 하늘을 나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안성 유기. 유기는 놋그릇을 말해요. 놋그릇은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고 냄새나 독성이 없어서 한양의 양반들이 즐겨 찾는 물건이었어요. 특히 안성의 유기는 품질이 좋아서 주문이 많았는데 거기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고 놀이동산인 서울랜드가 있어요. 정문에서 공원 입구까지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지요. 300여 종의 동물을 만날 수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한국민속촌. 조상들의
조상들의 사라져가는 전통 생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전시한 야외 민속박물관이에요. 기와집, 초가집, 관아를 비롯하여 서당, 사찰, 선앙당 등을 볼 수 있어요. 정약용 유적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예요. 정약용은 정조 임금을 도와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대표적인 실학자예요. 생가인 여유당과 묘지, 다산 기념관과 실학 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어요. 수원 화성.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 돌을 쌓아 만든 성곽이에요.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이용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해요. 모양이 아름답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기능까지 갖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어요. 용문사. 용문사 은행나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는 용문산에 있는 오래된 절이에요. 절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는 나이가 1100살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어요.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성벽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의 동쪽을 지키는 외곽 묘세였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 때 조선의 임금 인조가 이곳에 들어와 싸우다가 끝내 항복한 역사가 서려 있어요.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흙으로 쌓은 산성이에요. 1592년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1593년 권율 장군이 이곳에서 왜군을 크게 이겼는데 이 싸움이 행주대첩이에요.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에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유명한데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마치 한 그루처럼 보여요. 한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연천 전곡리 유적. 한탄강 변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에요. 약 3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넓은 지역에서 발굴되었어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주목도끼와 박편도끼가 발견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강원도. 강원도는 옛날 이 지역의 가장 큰 고을이었던 강릉과 원주 두 도시의 첫 글자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에요. 강원도는 땅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요.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서 산이 높고 험한 강원도 지역을 오고 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고 큰 도시가 생기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오늘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되었답니다. 강원도는 1년 내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로 유명해요. 동쪽으로 바다와 맞닿은 해안에는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수욕장이 많고 설악산, 고대산, 태백산 등 사시사철 경치를 뽐내는 산들도 유명해요. 평창을 중심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치르기도 했지요. 또한 강원도 고성은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등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요. 강원도의 위치. 강원도는 한반도 중부의 동쪽에 있어요.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한반도 동쪽의 바다, 동해와 맞닿아 있어요. 강원도의 지형. 강원도의 남북으로 뻗어 있는 태백산맥은 우리나라 산맥 중에서 가장 크고 길어요. 태백산맥에서 다른 산맥들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등뼈라고도 하지요. 태백산맥에는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들이 솟아있어요.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는 동해와 만나요. 동해는 해안선이 매끈하고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해수욕장이 많아요. 농작물.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지어요. 옥수수와 감자가 많이 나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여름에도 시원해서 서늘한 날씨에 잘 자라는 배추나 무를 많이 심어요. 고원의 목장. 태백산맥의 서쪽에는 해발 고도는 높지만 산지와는 달리 평평하고 너른 벌판이 있어요. 이곳에 소나 양을 놓아 기르는 목장이 많아요. 비무장지대 DMG와 DMZ 박물관. 강원도의 북쪽 고성지역은 북한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가르는 경계 주위에는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쪽도 무기나 군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고성의 DMZ 박물관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지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재래시장. 예전부터 있어온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해요. 강원도에는 특색 있는 재래시장이 여럿 남아있는데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봉평장과 정선장, 횡성우시장 등이 유명해요. 관광산업. 산과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강원도는 관광산업이 발달했어요. 여름에는 동해안에 자리 잡은 해수욕장으로, 겨울에는 산지를 이용해 만든 스키장과 놀이시설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름다운 경치와 귀한 문화재를 품고 있는 산도 많아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신사임당과 이이. 강릉의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화가 신사임당이 자란 곳이자 아들 이이를 낳은 곳이에요. 신사임당은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막혀있던 조선시대에 훌륭한 그림을 남겼고 그의 아들 이이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떨쳤지요. 백담사와 오세암. 백담사는 설악산 자락에 있는 절로 신라시대에 지어졌어요. 오세암은 백담사에 딸린 암자예요. 5살 된 아이가 폭설 속에서 부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월정사와 팔각 구층석탑. 월정사는 오대산에 있는 절이에요. 신라 때 유명한 스님인 지장률사가 이곳에 5봉우리를 보고 오대산이라 이름 짓고 월정사를 세웠다고 해요. 지금은 여러 번 고쳐 지은 모습이에요. 월정사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팔각 구층석탑이 있어요. 오죽헌과 율곡매. 조선시대 화가인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 이이를 낳은 집이에요. 집 뒤뜰에 오죽, 검은 대나무, 무성하여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오죽헌에는 아주 오래된 매실나무, 율곡매가 있어요. 강원도의 댐. 댐은 물을 막아놓기 위해 쌓은 두기예요. 댐에서 떨어지는 물로 전력을 생산해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비가 안 올 때 사용하여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요. 북한강과 소양강이 흐르는 춘천과 화천에는 특히 큰 댐이 많아요. 한지.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에요. 당나무의 껍질을 벗겨 잿물에 삶아낸 후 곱게 펴서 말리면 질기고 오래가는 한지가 되지요. 강원도 원주는 당나무가 잘 자라서 종이를 많이 만들었고 한지의 본고장으로 불렸대요. 대관령 양떼목장. 대관령은 태백산맥의 서쪽과 동쪽을 잇는 유명한 고개예요. 대관령의 너른 풀밭에는 200여 마리의 양을 풀어 키우는 양떼목장이 있어요. 양들에게 건초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알펜시아 스키 점핑 타워.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 대관령에 있는 알펜시아 스키 점핑 타워는 올림픽 당시 스키 점프 경기가 열렸던 곳이에요. 정선 화암동굴.
원래 금을 캐던 곳으로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이에요. 동굴 천장에 고드름처럼 달리는 종유석을 볼 수 있어요. 금광석을 채취하여 금을 만드는 과정도 전시돼 있어요. 태백 석탄 박물관. 강원도 태백시는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던 곳이에요. 석탄은 땅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원으로 보일러가 없던 옛날에는 석탄으로 만든 연탄을 떼어 방을 따뜻하게 했지요. 태백 석탄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전문 박물관이에요. 정선 아리랑. 아리랑은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예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정서가 잘 담겨 있어요. 그중 강원도 정선 지방의 아리랑이 특히 유명해요. 강릉 단오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어울려 놀던 명절이에요. 강릉에서는 단오 전후의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단오제를 벌여요. 큰 제사를 지낸 다음 구슬버리고 가면극을 공연해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리치떡 먹기, 씨름, 그네뛰기 같은 단오놀이도 함께 펼쳐지지요. 정동진. 강원도 강릉시에 속한 바닷가예요. 정동진은 경복궁에서 똑바로 동쪽으로 오면 만나는 바다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해돋이를 보러 와요.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유명해요. 주문진항.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항구예요. 오징어와 명태, 청어 등 생선이 잘 잡혀서 갓 잡은 생선의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어요. 경포호. 강릉시에 있는 천연호수로 바다와 이어져 있어요. 경포호는 호수가 거울처럼 깨끗하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경포호 안에 솟은 작은 바위에 월파정이라는 누각이 있어요. 낙산사와 해수 관음상.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오봉산에 있는 절이에요. 신라시대 유명한 스님인 의상대사가 지었어요. 해수 관음상은 낙산사에 있는 관음 보살상으로 크기가 무척 커서 멀리서도 잘 보여요. 고성 통일 전망대. 강원도 고성군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고성에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통일 전망대가 있어요.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 송지호는 바다와 이어진 호수예요. 어류가 풍부해서 고니 등 철새가 많이 찾아요. 송지호 옆에 있는 철새 관광타워에 가면 송지호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송지호에 날아드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